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카오페이 펀드로 4차 산업혁명 테마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카카오페이 펀드에 투자해서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라는 제가 평가를 좀 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장 폭락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걸 앞으로 뭐가 좋아질까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연코 그 주 테마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페이 펀드가 상당히 좋은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을 세 개의 EMP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드릴 건데요. 펀드 이름이 바로 키움 똑똑한 4차 산업혁명 ETF 분할 매수 펀드입니다. 쉽게 4차 산업혁명 테마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정의부터 따지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래에 5개 섹터 5개 종목이라고 적어놨지만 인터넷, 반도체,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블록체인, 어딘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투자하는 ETF 포트폴리오 예시도 보게 되면, 주식의 경우에는, 인터넷의 경우에는 뱅가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ETF라든가, 반도체는 아이쉐어즈 ETF, 그다음에 전자상거래나 핀테크는 온라인 리테일 ETF,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쪽은 또 클라우드 컴퓨팅 ETF라든가, 블록체인은 나스닥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코노미 ETF라든가 등등등 이렇게 5가지 ETF를 쓰는데, 뭐 앞서 소개해드린 유동성이나 수익성을 고려한다고 봤을 때 시가총액이 상당히 큽니다. 이 설정액이 달러화로도 뭐 233억 달러, 큰 거는, 작은 거는 이제 6,700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허접한 작은 게 아니고 꽤 거래량이 많고 시가총액이 큰 그런 주식 ETF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ETF다 보니까 보수가 상당히 좀 작은 것도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특징적인 거는 무조건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적절히 수익이 나면 이걸 끊어서 채권으로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바클레이스사의 먼스리먼스 TV, 그러니까 되게 단기 채권을 의미하거든요. 단기 채권, 그다음에 코세프 한국 시장 키움 자산운용에서 운영한 단기 자금 ETF에도 투자를 한다라는 게 이 펀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 ETF 5종의 투자 종목 탑10을 제가 각각 한번 팩시시라고 그래서 운용 보고서를 좀 뒤쳐서 찾아봤습니다. 일단 뱅가드의 경우에도 애플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죠. 인터넷 산업 IT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마스터카드, 인텔 등 많이 들어보셨을 큰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시어스의 그 반도체 ETF는 어떤가요? 얘도 엔비디아, 그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퀄컴, 뭐 인텔 등등해서, 제가 이걸 다 홀딩스 종목을 보여드린 이유가 이제 탑10만 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되는 종목이 많다라는 거를 뭐 보여드릴 수도 있겠지만, 투자하는 종목이 좀 겹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라는 종목은 그래픽 카드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IT ETF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미컨덕터 반도체 ETF도 투자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각각의 등비율로 투자된다 그러면 합쳐보면 거의 10% 가까이 되잖아요. 이런 특징이 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온라인 리테일 ETF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요거만 이제 다른 건 12월 말자인데 요거만 이제 2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여기는 넷플릭스 같은, 다른 종목은 좀 생소하지만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들어와 있구나. 뭐 우버도 있네요. 이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클라우드 컴퓨팅 ETF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알파벳, 아마존, 그러니까 앞서 언급되었던 인터넷, 또 이런 관련된 그 ETF에도 편입이 돼 있는 복수 중복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리바바 같은 회사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코노미, 이건 약간 블록체인 쪽이었잖아요. 이런 산업 같은 경우는 또 엔비디아가 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중국의 구글이라고 불리는 바이두 같은 회사들도 편입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독일 회사인데 이제 셉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회계, 재무 처리하는 그런 회계 처리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들도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 회사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 우리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이 변화시켜줄 미래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들에 분산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직감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게 이 펀드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펀드의 이제 두 번째 또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비쌀 때 들어가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펀드는 똑똑한 분할 매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무조건 한 번에 다 몰빵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떨어지면은 한 3%씩 매수하고요. 올라가면 2%씩 매수하고, 구간에 따라서 평단을 좀 맞춰주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하단 구간을 1.5%씩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1.5% 하락할 때마다 3%씩 사는 거야. 반면에 주가가 오를 수도 있죠. 그러면은 1.5% 상승해 버리면 그때는 조금만 하락할 때보다 그래서 2%만 매수한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그럼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같은 밴드에 총 4번 정도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밴드 내에서 이렇게 횡보해 가지고 매수가 될 때는 4번까지만 매수라고 안 해요. 그래서 내비뒀다가 평단이 의미가 없죠. 물타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비뒀다가 주가가 더 하락하면은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분할 매수해주는 그래서 평단을 낮춰주는 기능을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그럼 이렇게 ETF에 투자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데 그럼 단순히 분할 매수해서 주식을 차곡차곡 뭐 떨어지면은 3% 오르면 2%씩 사잖아요. 그럼 그렇게 100%까지 채워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누적 수익률이 이제 5% 수익이 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리밸런싱 주식을 비중을 줄여요. 100%다 그러면 20%까지 줄여버리고 그럼 남는 걸 어떡하냐? 채권으로 아까 소개해드렸던 채권 ETF도 있죠. 원, 쓰리 먼스, TB를 이렇게 단기 채권 미국 거라든가 그다음에 코세프의 뭐 단기 자금이라든가 ETF로 채권 ETF로 돌려놓는다. 라고 해서 뭐 변동성에 대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또 다시 20%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상승하면은 2%, 떨어지면 3%. 계속 사가지고 100%까지 모으면은 이번에 누적이 10%가 되잖아요. 앞서 5% 모아놨고 그럼 다시 한번 더 리밸런싱하고 이런 거를 반복해서 수익을 누적시켜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특징은 있어요. 중간에 여러분이 100%대 들어오신 분이 있고 20%대 들어오신 분들이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100% 들어오신 분이 주가가 막 올라버렸어요. 그러면 투자하자마자 바로 수익이 나실 건데 바로요. 그죠? 20%대 들어오신 분이라면 주가가 확 올라도 내 주식이 20%밖에 비중이 안 되니까 실제로는 5분의 1밖에 안 올랐겠죠. 그렇죠? 이렇게 조금밖에 못 오르는 특징은 있어요. 반대로 떨어졌을 땐 반대가 되겠죠. 100일 때 떨어지면 그만큼 손실이 큰데 20으로 리밸런싱이 된 상황에서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하락했다 그러면 좀 적게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 좀 복불복일 수 있지만 그만큼 시점을 분할해 드리고 수익이 달성됐을 때 끊어드리려는 펀드의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펀드는 환매 신청을 하면요. 돈 찾는 데까지 최대 9일이 걸린다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펀드는 일반 뭐 MMF나 CMA 이런 것처럼 쉽게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하시면 4영업일 공고되는 기준 가격으로 8영업일에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 신청하고 한 7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나올 때 여기 관련 세금 등이 제외되니까 꼭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청구했으니까 그럼 도대체 언제 기준 가격이 언제 기준 가격은 4영업일인 건 알겠는데 이게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언제 기준 가격이 언제 장마감하는 걸로 체결이 되니라는 궁금증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차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원칙적으로는 오늘 환매를 하시면은 미국 시간은 아직 오늘 장이 개장을 안 했어요. 오늘 밤 10시 반에 이제 서머타임 기준으로 개장을 하죠. 그러면 오늘 환매 신청한 거를 운용사들이 모아가지고 미국에다가 환매 신청을 합니다. 저 미국의 ETF를 팔아야 되니까 미국장이 열려야지 팔잖아요. 그럼 팔면 그 체결된 가격이 확정되는 게 언제일까요? 내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체결된 가격으로 확정이 되면 그 체결된 가격을 바로 고객님한테 드리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오늘 밤에 미국이 바로 열릴 수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지금 코로나도 있지만 갑자기 미국이 긴급 휴장일 수도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버퍼를 하루 정도 둡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바로 못 팔고 하루 정도 더 좀 미뤄져서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다음 날 공고해서 하게 되는 3영업일이라고 안 하고 하루 정도 더해서 4영업일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것도 3영업일 아니라 2영업일 아니에요로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예리하신 분이에요. 오늘 밤에 환매해서 내일 아침에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운용사가 기준 가격이라는 거를 확정해서 드리려면 하루 정도 시간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새벽에 계산이 돼서 운용사에 넘어오면은 오전이야 되지 않겠어요? 빨리 넘어와요? 그러면 그것도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넘어오면 그거를 사무수탁사라는 데서 계산을 합니다. 그럼 계산을 해서 운용사에서 그거를 우리 판매 회사들 같은 데다 이렇게 뿌려줘야 됩니다. 이 가격으로 공시를 하겠습니다. 그게 또 그 다음 날이거든요. 즉 최소 3영업일이에요. 그러니까 청구한 날이 1일이잖아요. 오늘이. 그러면은 내일 계산, 그 다음 날 기준 가격 공시. 그러면 총 3영업일이 걸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죠. 급격한 그러니까 뭐 휴장을 갑자기 하게 될 수도 있고 필리핀처럼 갑자기 뭐 장을 막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 터졌다고.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제 하루 정도 좀 버퍼를 둔다. 그래서 4영업일 기준 가격을 적용하는데 좀 어렵다 느껴지시는 분들은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 오늘 신청하면은 내일 새벽에 미국 장 마감하는 거를 보면 아마 상황을 대충 체크를 해보실 수 있죠. 미국이 폭락했다 그러면 아, 환매 신청했는데 하필 내가 신청할 때 주가가 하락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뭐 내가 환매했는데 내일 새벽에 보니까 미국 증시가 막 폭등했어요. 그럼 조금 그래도 안도감을 좀 갖고 좀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추론해 볼 수 있죠. 물론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또 관련 세금 등 공제해서 돈 나오는 건 8영업일에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막판에 환매 방법 가지고 좀 시간이 너무 좀 제가 많이 잡아먹었는데 이게 좀 어렵고 질문이 많아서 좀 그랬던 겁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많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4차 산업혁명, 우리 미래를 밝힐 4차 산업혁명을 사실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건 카카오페이 펀드 하나로 손쉽게 가입하고 판매해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있는 실제 미국의 ETF를 저도 거래를 해보기도 하고 주식 거래를 해보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밤 늦게까지 기다려야죠. 10시 반 오픈될 때까지 장 개장될 때까지 기다리고 졸립습니다. 근데 이 반면에 국내 펀드로 투자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운용사에서 나눠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미국 시장의 대표 ETF들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유롭다. 또 장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